유료 방송 점유율 제한이 풀린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인수합병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있다면 어디까지 인수합병이 진척이 있었는지, 또 이 통사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정보과학부의 박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당시 규제 일부 직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가 했었는데요. 예. 지금 제한이 풀린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CJ헬로의 몸값이 1조 원을 넘기 때문인데요. 그 딜라이브 역시 최근 서초 방송을 335억 원 수준의 부분 매각을 하면서 몸집을 가볍게 하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사업을 통으로 매각하면 1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역시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케이블 TV 업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 계속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 통사 입장에서는 좀 망설일 여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그래도 LG U+가 CJ헬로 인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KT는 1위 사업자인데다가 점유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미 한 번 인수합병에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가장 먼저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LG U+하고 CJ 헬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LG와 CJ 그룹 간 인수합병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예. 하반기에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거래 협상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CJ 오쇼핑과 CJ E&M의 합병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례는 CJ 헬로와 LG U+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였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LG그룹의 오너가 구강무 회장으로 바뀌고 또 LG U+ 역시 하현우 부회장을 새롭게 맡게 되면서 좀 변화가 생겨난 건데요. 이제 막 수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인수합병보다는 그 조직 안정화나 재정비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이 새로 왔으니 후속 인사는 물론 조직까지 좀 바뀔 가능성이 가장 커진 건데요. 네. 현재는 협상이 조금 일시 중지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그룹의 의지가 충분히 있고 또 공정 이슈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첫 스타트를 두 회사가 끊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첫 스타트를 이 두 회사가 끊게 된다면 사실 첫 스타트가 힘든 거지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좀 인수합병 소식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이 통사들이 또 IPTV 공략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통 3사는 IPTV 사업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예. 본업인 통신 사업에서 좀 수익성이 약화되는 반면에 IPTV 사업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2분기 실적에서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U+ 3사 모두 무선 사업 매출은 떨어졌지만 작년 2분기보다 IPTV 매출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SK텔레콤이 IPTV 수익 3,06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LGU+도 20%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업계 1인 KT 역시 17.2%, 역시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예. 통신 사업에 좀 새로운 캐시카우로 IPTV가 존재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아마 꽤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일단 IPTV 콘텐츠 확보에 주력을 하는 동시에 또 인수합병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좀 퀴즈나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KT가 대교나 스마트 스터디 등 교육기업과 협력을 해서 내놓은 키즈랜드가 출시 2달 만에 가입자 400만을 돌파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 LGU+와 SK브로드밴드도 아이 교육이나 스포츠, 야구나 골프 같은 좀 수요가 높은 특정 시장을 중심으로 IPTV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결합해서 양방향 교육 플랫폼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LG 플러스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TV를 봄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컨셉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컨텐츠 판매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타사는 다소 수익 중심의 사업,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기존 컨텐츠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플러스 TV 아이들 나라는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부모님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유료 방송 점유율 제한이 풀린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